안녕하세요. 베아트리체의 책 산책입니다. 서점가의 베스트셀러 목록에 보면 언제나 자기계발서 한두 권은 순위권 안에 들어있는데요.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저는 젊은 시절 자기계발서를 너무 많이 읽어서 나이가 들고는 조금은 서정적인 책들과 마음 공부에 관한 책들에 더 손이 간다고요. 그러다 보니 가끔은 제가 너무 루즈하게 늘어져 살고 있는 건 아닌가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한 번씩 펼쳐보게 되는 것이 자기계발서인데요. 읽고 나면 역시나 읽어보기 잘했다 싶으며 제 생활과 정신을 재정비해보곤 합니다. 그 시기가 지금인 것 같아요. 봄, 새로운 시작이죠. 그래서 얼마 전에도 하와이 대저택님의 더 마인드를 읽고 책이 좋아서 영상을 올렸었는데요. 여러분의 반응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책의 내용이 정말 좋고요. 저도 리뷰를 하느라 살짝 애썼답니다. 자, 오늘의 저자 벤저민 하디. 자기계발서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아마 이 이름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조직 심리학자로 자기계발 분야 파워 블로거이자 베스트셀러 작가고 미래의 나를 적용하는 과학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전문가인데요. 그런 그가 현재와 미래를 더 나은 삶으로 바꾸는 7단계 인생 지침을 들고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미래의 나라는 렌즈를 통해 삶을 바라보면 정말 멋진 인생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내는 방법을 배우게 될 것이라고 가르쳐 주는데요. 읽는 내내 참 많이 놀랐습니다. 그동안 제가 만나왔던 이른바 자기가 원했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제게 주신 조언 하나하나를 다시 만나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덕분에 마음속 어딘가에 숨어 잠자고 있던 그 많은 조언들을 논리정연하게 요약할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이로 인한 용기 승천, 자존감 상승은 덤이고요. 현재와 미래가 달라지는 놀라운 혁명. 당신이 원하는 미래를 창조해 현재를 힘차게 살아가도록 안내하는 가장 직접적이고 과학적인 지침서 벤저민 하디의 퓨처 셀프로 여러분과의 산책을 시작하겠습니다. 좋은 내용이고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끝까지 들어보세요. 펴낸 곳은 상상 스퀘어입니다. 먼저 본문 일부 들어보실게요. 강제 수용소에 있는 동안 프랭클은 동료 수용자가 언제 죽을지 매우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었다. 수용자들이 목적을 잃자 그들의 눈에서 생명의 불빛이 사라진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미래의 목표를 볼 수 없어서 몸과 마음이 시들어가는 사람은 과거의 생각에 파묻혀 살게 됐다. 그들은 강제 수용소에서의 시련을 내적 힘을 기르는 시험으로 여기지 않았다. 삶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업신여겼다. 그들은 두 눈을 감고 과거에서만 살려고 했다. 그들의 삶은 의미가 없어졌다. 프랭클에게 미래의 희망과 목적은 의미 있고 성공적인 삶의 핵심적인 토대였다. 희망이 없는 사람들의 심리는 방황하고 왜곡된다.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미래의 희망을 잃는다면 사람들은 삶이 더 나아지는 방법을 찾지 않는다. 그들은 자신의 삶에 대한 권한을 발휘하지 못한 채 외부 환경에 고스란히 휩쓸리는 피해자가 된다. 목표가 없는 곳에서 인간은 소멸한다라는 속담이 있다. 이 소멸은 내적 붕괴를 말한다. 내적 붕괴가 일어나면 한순간에 인간성이 말살되고 신체적 건강을 잃는다. 인생에 명확한 목적이 없으면 당신의 뇌는 핑계를 찾는 데 집중할 것이다. 결국 희망이 없으면 그 무엇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
미래의 나를 위협하는 가장 심각하고 근본적인 요인은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는 것이다. 희망이 없으면 현재를 잃는다. 희망이 없으면 삶의 명확한 목표나 목적 의식이 사라진다. 희망이 없으면 길이 없다. 희망이 없으면 당신은 소멸한다. 네, 이 글은 저자가 미래의 나를 위협하는 7가지 중 첫 번째로 꼽은 요인입니다. 희망이 없으면 길이 없다. 그래요. 박안서 작가도 이런 말을 했죠. 희망이 없을 땐 평화도 없다는 것은 무서운 일이다.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 박안서 작가의 아들을 잃은 어머니의 애통한 마음을 읽으며 희망은 길이요 존재구나. 희망을 잃으면 나도 잃는 거구나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박안서 작가의 이 책도 영상에 올렸었는데요. 못 보신 분들 더 보기란에 올려놓을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자기계발서보다는 좀 더 따뜻하게 와닿으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희망이라는 게 뭘까요? 대체 희망이 뭐길래 이렇게 존재까지 뒤흔들 수 있는 걸까요? 앞으로 모든 것이 잘 될 거라 순진하게 믿어보는 마음은 희망이 아닐 겁니다. 희망은 삶의 비참함에 눈 감지 않으며 삶의 비로함에 무릎 꿇지 않으려는 결연한 다짐 같은 걸 거예요. 절망을 모르는 희망은 그래서 희망이 아니죠. 좋아서 선택하는 희망이 아니고 가질만 해서 가지는 희망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줄 것이 남아있지 않은 절망의 순간, 역설적으로 남은 것이 희망밖에 없어서 붙잡는 희망입니다. 이 말 들으시면서 공감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희망과 절망의 변증법이 수렴되는 지점이 있다면 바로 이 지점일 거예요. 희망과 절망이라는 말을 넘어 어쨌든 살아내는 것, 어쨌든 살아내고야 마는 것. 루신이 그랬죠. 희망이란 본래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는 거라고. 그건 마치 길 같은 것이라고요. 원래 땅 위에 길은 없었죠. 걸어가는 사람이 많으면 그게 곧 길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 저자의 말대로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다면 현재는 그래서 의미를 잃는 겁니다. 미래의 나를 위협하는 요인, 조금만 더 들어볼까요? 석세스지의 전 발행인 데런 하디는 당신과 자리를 바꾸지 않는 사람의 조언은 절대 듣지 마라 라고 말했다. 멘토를 찾고 싶다면 반드시 경기장 안에 있는 사람을 찾아야 한다. 당신이 직면한 전투의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 조언을 받아라. 경기장 밖에 있는 사람들의 의견은 오히려 정신을 혼란스럽게 한다. 하지만 미래의 나를 위협하는 더 심각한 요인이 있다. 그것은 당신이 경기장을 나가버리는 일, 거기에 더해 경기장 밖에서 오래 머무는 일이다. 경기장 밖에 머문다는 게 무슨 말인가? 지나치게 오래 생각을 한다는 것이다. 어떻게 해야 할지 분석만 하다가 사고가 마비되는 지경에 이를 수 있다. 그러면 공포에 승리의 깃발을 안겨주는 꼴이다. 로마의 철학자 카토는 머뭇거리는 사람은 길을 잃는다고 말했다. 네, 문을 열 때마다 꽝이시라고요? 그래서 이번 생은 왠지 잘못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아니요, 아무것도 잘못되지 않았다고 해요. 그러니 멈추지 말고 계속 문을 열으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문에는 기회가, 어느 문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큰 행운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요. 사실 성공한 이들의 발자취를 들여다보면 그들은 문을 열 때마다 축포를 들었던 행운아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한 번 열고 꽝이 나와 머뭇거릴 때
그들은 2번, 3번, 4번 문 여는 횟수를 늘려간 사람들입니다. 꽝이 나왔을 때 할 수 있는 최악의 선택은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중간은 가는데 내가 실수했다며 경기장 밖으로 다시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한 가지는 명확해져요. 이제 우리에게 행운이 찾아올 확률은 0%에 수렴한다는 것. 우리는 이런 행동을 포기라고 부르죠. 그래요. 경기장 밖에 있으면 안전하다는 느낌이 들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곳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장소입니다. 경기장 밖에 있으면 자신이 무엇을 모르는지 알 수 없잖아요.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해 뒷짐지고 비평이나 할 줄 알지 진정한 프로는 되지 못하죠. 용기를 내보는 겁니다. 제 컴퓨터 모니터 앞에 붙여놓은 글이 있어요. 용기란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렵지만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음을 아는 것. 공감되시나요? 용기 내어 경기장에 들어서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행동과 무지가 낳은 결과를 정면으로 마주하게 될 겁니다. 고통스러운 순간일 수 있지만 그렇게 해야 배우고 성장하게 되죠. 트루먼 커포티가 쓴 글 중에 개들은 짖는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제목은 아랍 속담인 개들은 짖어도 마차는 간다에서 따왔다는데요. 비평가들의 악평에, 투덜거리는 악평에 앙드레지드가 들려준 말이라고 하네요. 불후의 명작을 꿈꾸며 영감을 쫓는 이에게 영감은 오지 않습니다. 영감이란 사실 꾸준함의 다른 이름일 뿐입니다. 필립 로스도 말하지 않던가요? 영감을 찾는 사람은 아마추어이고 우리는 그냥 일어나서 일하러 간다고요. 이처럼 저자는 미래의 나를 위협하는 7가지 요인과 미래의 나에 대한 7가지 진실을 통해 미래의 내가 되는 7단계를 제시합니다. 각각의 요인과 진실과 단계가 워낙 임팩트가 강해서 독자 여러분들에게 모두 설명해 드리고 싶지만 그보다는 여러분들이 저자로부터 직접 설명을 들으시는 것이 훨씬 좋은 방법이겠죠? 저자가 이거 하나만은 꼭 말씀드리고 싶다네요. 원하는 것에서 시작해 거꾸로 가라고. 목표를 향해 가기보다 목표라는 지점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라고요. 이게 바로 미래의 나라는 렌즈를 통해 삶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믿기 어려운 정도로 아름다운 인생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만들어내는 방법이 눈앞에 펼쳐질 겁니다. 삶을 변화시키는 책 한 권의 기적, 베아트리체의 책 산책이었습니다.